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 퇴출이 시작되자마자 혼다와 야마하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베트남에서 달리는 오토바이만 7,700만 대, 그 중에 혼다의 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에서 이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싹 다 없애버린다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도시에만 700만 대의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2026년부터 하노이의 내연기관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시키고 순차적으로 생산과 수입 중단,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로 위 모든 차량까지 전기나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겠다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입까지 중단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발표를 듣자마자 깜짝 놀란 일본 정부와 혼다는 너무 빠르다고 기간을 유예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충격적이면서 계획적이었는데요. 이미 베트남 기업들이 전기 오토바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예측이라도 했다는 듯이 베트남 기업 빔페스트는 2025년 3분기에만 전기 이륜차의 판매량이 73% 증가했고 연간 489%의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일본 기업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다와 야마하의 베트남 공장은 단순한 판매 거점이 아니라 동남아 전체 시장으로 수출하는 핵심 생산 기지이기 때문이죠. 하노이의 금지령이 현실화되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너무 빠르다,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베트남 정부에 유해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 전환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목표는 단순한 환경 오염의 저감이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산업을 육성해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빔페스트를 비롯한 현지 베트남 브랜드들은 전기 이륜차 생성과 배터리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하고 심지어 충전소와 배터리 교체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주도권의 문제다라고요. 결국 일본이 머뭇거리는 사이 빔페스트는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전기 이륜차 시장의 70%를 자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 혼다는 이제 막 첫 전기 스쿠터를 내놓은 단계입니다. 혼다는 2025년 베트남에서 첫 자체 생산 전기 스쿠터 아이콘 1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약 2,700만 동,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로 학생과 도심 출퇴근용으로 설계된 모델입니다.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도 베트남 우체국과 협력해 보급을 시작했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빔페스트의 전기 이륜차 판매는 2025년 한 해 동안 5배 가까이 폭증했고 하노이와 호찌민 전역에 충전소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 생겨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금 안 바꾸면 도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점점 전기 모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 번 바뀐 소비자 습관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앱으로 충전소 위치를 찾는 전동 네이티브 세대로 바뀌고 있죠. 전기 오토바이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데이터와 연결된 스마트 모빌리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다는 전면적인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전기 이륜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베트남 정부와 협력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공동 구축하며 자사정비 네트워크를 전기차 전용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내 800개 이상의 딜러망을 통해 전기 이륜차 수리와 충전, 배터리 임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혼다가 전동화 전력을 본격적으로 과속화해도 빔페스트가 이미 선정한 도심 인프라와 브랜드 인식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가 2026년부터 도심 운행 제한을 시행하면 내연기관 판매 비중은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다는 이 상황을 단기적인 위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필연적인 방향이지만 너무 빠른 정책은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논리로 여전히 정부의 속도 조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아시아 오토바이 산업의 판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베트남 정책에 맞춰 친환경 경쟁에 뛰어들거나 생산 거점을 다른 나라로 옮기며 새로운 시장을 찾을 것이냐인데요. 혼다와 야마하가 지배하던 왕국은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누가 더 빨리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2026년 하노이 도심의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사라지는 그날, 도로 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무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